안녕하세요. SNA 연기 스피치 대표 강사, 실전 스피치 저자 김규현입니다. 앞으로 실전 면접이란 주제를 가지고 10강에 걸쳐서 여러분께 강의를 할 건데요. 자, 면접이 뭘까요? 면접.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다양하게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면접, 즉 면접관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계신데 거기서 떨어지게 돼서 어떤 고배를 마시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이라는 건 사실 사람과 사람의 대화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압박감, 중압감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고배를 마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어떤 뭐 인성 면접, 적성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그리고 압박 면접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접의 주제에 해당되는데, 면접의 유형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지.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결국 마지막 관문, 마지막 등용문이죠. 면접이라는 그런 과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떨어지면 너무 억울한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하시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철저하게 어떤 산업 기사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자기 소개서의 장단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면접 유형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누구나 사실은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압박감을 가지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저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누구나 확신하게 여러분들이 통과할 것이라고 저는 미치겠네. 안녕하세요. SNA 연기 스피치 대표 강사, 실전 스피치 저자 김규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한 10강에 걸쳐서 실전 면접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건데요. 먼저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강의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고 면접 노트라는 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운 받으셔서 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복습 차원에서 또는 하나의 점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쌍방향의 어떤 강의를 해야지 여러분 것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수많은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 다양한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등용문인 면접을 철저하게 기획 단계부터 준비 단계, 그다음에 연습 단계까지 그 마지막 리허설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철저한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 장점이 뭐고 내 단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저 기업의 어떤 분석이라든가 연혁이라든가 마지막 어떤 방침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치열하게 준비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면접에 통과할 수 있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실전 면접, 1강 면접이란,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개념, 그리고 면접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효과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의 호감을 얻는 면접 스토리텔링 비법 알기. 자, 스토리텔링 실전 스피치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떤 이야기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 한 3분에서 5분들이 이제 앉아 계신데 거기에 내가 도입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말이죠. 그리고 본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PT 면접, 토론 면접, 인성 면접, 적성 면접이든 간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기소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자기소개서를 제가 한 뭐 100분 또는 그 이상을 계속 봐왔는데 자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장점, 단점, 그리고 특징,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A4 용지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의 어떤 특징을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내 장점이 뭐고 내 단점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석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형별은 뭐냐면 인성 면접, 적성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압박 면접 등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접 합격 비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신만의 인상적인 자기소개서와 자소서 쓰는 거, 네,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 손자병법의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알아가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4 용지에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나만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결국 면접관에 있을 때 면접관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질문. 네.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계속 리허설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질문, 내가 예상 질문이라든가 또는 예상 외의 질문까지 철저히 대비를 해야지 결국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면접관의 기싸움. 기싸움에서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건데 결국 사람과 사람의 대화지 않습니까? 발표도 마찬가지죠. 가령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청중과 나의 기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싸움에서 여유를 가지고 결국 침착함을 유지한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면접관도 결국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면접관은 저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긴장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패착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싸움에서 어떻게 내가 평정심을 갖고 침착함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관을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제 모든 강의의 핵심인데요. 논리적이라는 게 뭐예요? 논리적이라는 거. 어떤 일관성, 짜임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휘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어떤 그 면접관이라든가 듣는 사람들의 뇌를 지배한다면 이 감성적인 건 뭐냐면 비언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언어가 뭐죠? 비언어가 뭡니까? 눈빛, 그렇죠? 그 다음에 목소리, 호감 가는 목소리, 그 다음에 표정, 감정, 화법, 그리고 제스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언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면접관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을 때 한 60%에 차지하는 거. 40% 정도 차지하는 게 바로 논리예요, 논리. 저 사람이 얼만큼 논리적으로 대답을 했냐. 그런데 6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비언어거든요. 면접 태도라는 게 비언어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눈빛, 그다음에 목소리, 그리고 태도, 자세, 제스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태도인데 그런 것들로 얼만큼 마음을 지배하느냐. 이게 굉장한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뇌를 지배하고 감정적으로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합격 비법을 잘 세우시면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태도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자신감, 적극성, 센스, 여유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강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언컨대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그 요새 그 TV에서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딱 봤을 때 들어오는 순간, 저부터 이제 대답하는 순간까지 10명 중에 한 거의 7, 8명이 긴장을 해요. 근데 한두 명이 여유를 갖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 친구 되게 떨고 있네? 이 친구 긴장하고 있네? 이랬을 때 어떤 친구가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여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유가 있다는 게 뭡니까? 결국 그 친구들은 철저히 준비를 했구나. 철저히 분석을 하고 다양한 어떤 뭐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친구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또는 학교에 들어왔을 때 잘 어울려질 수 있고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도 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유가 있으면 센스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유형이에요. 면접 유형. 자, 인성 면접, 적성 면접, 그 다음에 뭐 PT 토론 이런 면접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인성 면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자, 지금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지고 있죠. 그리고 뭐 간판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가고 있는 바람에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에서 말이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어떤 소통, 그다음 회사와 어떤 그 근로자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윤 추구도 중요한데 그런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끔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인성 면접이 있다. 왜? 인성 면접, 즉 바르게 자라온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잘 소통할 수 있고 어우러질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성 면접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어떤 공무원, 대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점점 각광받는 그런 면접의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면접 태도와 인성 이런 것들이 인성 면접이다. 즉 얼만큼 바르게 자랐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적성 면접은 실무 면접이에요. 뭐 IT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묻겠죠. 그리고 경영이다 그러면 뭐 그런 경제관념에 대해서 묻겠죠. 보험이다, 금융이다, 이제 전부 다 그 실질적인 어떤 소양이라든가 지식을 묻는 것을 바로 적성 면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PT 면접은 프레젠테이션의 약자죠. 실질적으로 어떤 주제, 뭐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판매 실적이라든가 어떤 그 뭐 문제점을 두고 어떤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칠판에다 하나하나 이제 써가면서 뭐 비교라든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면접관에게. 그게 바로 PT 면접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거. 자, 토론 면접이 뭐라고 했죠? 토론? 찬성과 반대. 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를 가지고 4명에서 한 8명 정도가 조를 이뤄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뭐 성범죄자의 공개라든가 아니면 성형에 대한 거 아니면 뭐 어떤 그 부패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찬성과 반대를 이제 가지고 그 사람은 기조연설, 그렇죠? 왜 찬성을 하는지 또는 왜 반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반박에 대한 것들, 그렇죠? 반론, 그리고 마지막 최후 변론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바로 토론 면접이다. 압박 면접은 네거티브 면접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애를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너 성적이 왜 그 모양이세요? 뭐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턴 경험이라든가 사회 경험이 없네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거죠. 저 친구가 지금 당황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거티브한 질문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그런 면접이 바로 압박 면접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통과하는 게 바로 면접 유형이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공유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접 유형 비구조화와 구조화가 있어요.
뭐 어렵게 지금 여기 한자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즉 비구조화 질문은 그냥 즉흥 질문이에요. 즉흥 질문. 예. 가령 뭐 인성에 대한 질문이죠. 뭐 여러분들 뭐 좌우명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적성에 대한 면접. 당신이 뭐 이런 실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죠. 뭐 실무 면접 비슷한 건데, 지성에 관한 뭐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떤 상식이라든가 요새 어떤 이슈화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갑질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질문이잖아요. 하나의 유형, 즉 즉흥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비구조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조화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프로세스 질문이라고 해요. 즉 이런 거예요. 상사와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자, 실무적인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적인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프로세스 어떤 과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면접관이 A, B, C, D를 가지고 하나를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쭉 얘기하는, 구조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즉 연결 질문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구조화 면접이다, 구조화 질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면접 자세. 다음 면접 자세인데 제일 중요한 거죠. 면접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미소 짓는 거. 미소 짓는 건데 막 억지로 짓거든요. 긴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의 대화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야 된다. 예, 자연스러워야 된다. 괜히 막 목소리를 뭐 일부러 크게 한다거나 이런 공간에서 말이죠. 또는 너무 이게 긴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위축된 모기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과 사람의 대화로서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세는 곧게 피되 근데 턱은 살짝 내려야 되죠. 턱을 이렇게 너무 들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딱 고개를 숙여버리면 공격적으로 되기도 하고 좀 거만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정도에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미소를 띠면서 너무 억지스럽게 아니 너무 많이 웃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살짝 자연스럽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살짝 내리면, 너무 이렇게 내리면은 공격적으로 보이죠. 눈빛이 어떠세요? 이런 것보다는 살짝 턱 살짝 내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볼 수 있거든요. 눈빛 자체가 공격적이지 않게. 그래서 저 사람 참 따뜻하다, 뭐 이런 느낌, 잘 어우러질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제스처가 면접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외국에서는 사실 제스처가 굉장히 통용돼 있죠. 상용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스처가 많이 들어가면 좀 건방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떤 질문을 했어요. 가령 뭐 가치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 가치관은 사실 정직과 신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죠? 너무 이게 거만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움직임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근데 PT 면접이라든가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제스처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도 일종의 PT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면접관의 눈을 부드럽게 보십시오. 그리고 미소와 여유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면접관의 눈을 부드럽게 보시고요. 그리고 미소와 여유를 유지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T라든가 토론 같은 경우는 적재적소에 제스처가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옷차림.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대기업이냐 공기업이냐 또는 벤처기업이냐 외국계 기업이냐 그리고 학생이냐 대학을 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게 핵심인데요. 기업이다.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많은데 깔끔한 게 좋지 않습니까? 신뢰성이 가는 복장이 제일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약간 검은색 느낌의 푸른빛이 좀 신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장에 흰색 셔츠, 그렇다고 다 이렇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성이 있고 또는 내가 이렇게 입었을 때 가장 호감 가는 그런 옷차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 이제 회색 스커트 같은 거, 상의는 어떤 블라우스의 깔끔한 느낌으로 실내와 어떤 깔끔한 인상을 동시에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벤처기업이라든가 외국계 기업은 좀 창의적인 그런 느낌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컬러가 들어가도 좋아요. 그래서 살짝 컬러풀한 셔츠라든가 또는 프릴, 장식이 있는 세련미를 더한 그런 블라우스,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 친구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진부하지 않고 좀 창의적이다, 이런 느낌을 심어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대학은 학생다워야죠. 대학에서 너무 딱딱한 정장을 입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깔끔한 옷차림, 니트라든가 학생다운 느낌의 그런 옷차림이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학생다운 느낌이라고 해서 추링을 입거나 이럴 사람은 없겠죠. 너무 성의 없게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계절에 맞게끔 그런 셔츠에 뭐 니트 또는 그 가디건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죠. 그래서 너무 대충 입고 있지 않았다, 또는 그렇다고 이제 너무 그 무게감을 주지 않았다. 요 사이 학생다운 느낌을 주는 게 적절하다. 자, 기업 분석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령 원하는 걸 얻고자 할 때 어때요? 그 원하는 걸 얻고자 할 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떤 이 회사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얼만큼 역사가 되어 있고 연역이 무엇이고, 또는 기업의 비전이라든가 방침이 무엇인지를 사실 뭐 다양한 블로그라든가 인터넷 쳐보면은 검색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크랩하시거나 여러분 것으로 자료를 모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산업 기사 분석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기업에 대해서, 그 원하는 그 기업이 다양한 뭐 인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스크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마다 또는 A 기업, B 기업, C 기업 이런 것들을 다 모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석하는 게. 자, 면접 방법이에요. 그래서 삼성, 뭐 현대 등 대기업이다, 뭐 한전 등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 그리고 적성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본다는 거. 그다음 벤처기업이라든가 특수기업은 당연히 이제 창의적인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겠죠. 외국계 기업은 외국계 기업이니까 거기에 따른 뭐 일본어다, 또 일본 기업이다, 또는 중국 기업이다. 그건 외국어를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 맞는 어떤 전문적이고 유연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은 조금 다른데 블라인드 면접이 있어요. 왜 블라인드 면접을 보냐면 어떤 공정성을 가리기 위해서, 혹시 그 안면이 있거나 이러면은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면접이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그래서 어떤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리고 음성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9급 공무원은 인성 적성 면접을 블라인드 면접으로 한다. 그리고 7급 공무원 이상은 PT 면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면접이죠. 발표하는 거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학은 일반 면접이 대부분인데 한 7, 80% 해당되는데 간혹가다 토론 면접이 있는 대학이 있죠. 그래서 조별로 주제를 가지고 찬반, 심층 면접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어떤 시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사형제도, 그 다음에 또는 그 뭐랄까요, 성범죄자 또는 범죄자,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층 면접을 하는 성형, 이런 것들이죠. 일반 면접은 주로 이제 자기소개 또는 학교와 학과에 대한 정보라든가 시사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기업의 어떤 면접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기업은 좀 까다롭게, 아무래도 회사의 목표가 이윤 추구니까 내가 올바른 친구를 섭렵해서 또 능력 있는 친구를 섭렵한다면 면접, 그 대학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친구, 올바른 친구를 또는 4년 동안 또는 2, 3년 동안 제대로 훈육해서 올바른 인재상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면접을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그 초등서부터 이제 대학까지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면접이란 최종 관문에서 떨어지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인성, 적성, PT 토론, 그리고 압박 면접까지 철저히 대비를 하시고,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기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맞게끔 이 기업에서 무엇을 보고 언제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 두려움 없이 면접관에게 내 스스로의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 그럼 결국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치열함만이, 철두철미함만이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의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